네, 뭐 형식 갖추지 않고 편하게 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중국사에 대해서 글들은 많이 썼는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아마 중국사는 처음 같습니다. 제가 프로필 사진은 상당히 젊을 때 사진인데 사실은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제 얼굴 줄여버리고 이제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구글 어스입니다. 구글 어스고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은 중국에서 낙양성 그리고 그 장안성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시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합니다. 보면은 여기가 허베이성 그러니까 하북성이고 여기가 허난성입니다. 하남성입니다. 그러면 허베이성, 하북성과 허난성, 하남성 사이에는 하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하가 바로 황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산시, 여기가 산동성, 산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와 동 사이에 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상당히 중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조금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남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하남성입니다. 마우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서안시입니다. 시안.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장안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조그맣게 함양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진시황이 자기 수도를 건설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고대로부터 여기에는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중원입니다. 중원이고 춘추 시대에는 여기가 진나라, 한자는 다릅니다. 진나라가 있다가 나중에 삼가분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한위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양, 로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낙양입니다. 요 낙양시가 지금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옛날하고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낙양시가 가장 우리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여기가 낙양시죠. 여기는 중원의 중심이고 문화도 발달했고 돈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진나라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 있는 낙양에 있는 돈이 탐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략을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에 서안보다는 여기에 있는 그 함양 요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침략을 하는데 어떤 길을 갔겠습니까? 보시면 지금 여기는 아주 평평한 평야입니다. 지금 이 길이 국도예요. 그런데 이 국도를 따라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산을 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도를 가다가 여기 막히면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길을 쭉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게 구글 지도거든요. 구글 어스인데 여기서 출발을 해요. 하면 출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낙양 여기에서 도착을 하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게 그 산이 있으니까 예, 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고 이 부분도 이렇게 조금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348.61km 그러니까 한 350km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독일 육군의 경우에 옛날에 그 보병사단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0km가 한계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짐 지고 뭐 이렇게 가면 20km도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20km라고 보고 350km라고 하면은 360km면 18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일이니까 중간에 또 쉬는 날도 있을 거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이럭저럭 한 20일 정도가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준비를 하고 하는 동안에 첩자들은 이쪽으로 다 갔을 겁니다. 그러면 럭양에서는 준비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는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막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이 길을 쭉 따라올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국도거든요. 예, 국도 30번 국도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9번 국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길이 만나는 지점, 아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길 두 개가 만나는 곳이니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탁한 강이 이렇게 쭉 지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황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길이 만나는 곳인데요. 그러면 요 길 부분을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보면 여기는 완전히 평야지대,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이 산을 넘어서는 그런 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길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좀 꼬불꼬불하게 이제 길이 있죠. 그런데 이 길을 넘어서면 또 계속 산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넘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벌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넘는데 요 언젠가는 한번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있었던가를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쪽쪽 바로 나 있는 길들은 대개는 요즘 만든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꼬불꼬불한데 상당히 어쨌든 길은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산을 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꼬불꼬불 하다가 여기는 그냥 쭉 내려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봉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파릅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아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는 능선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나라 군사들이 올 때 저쪽에 조나라라든지 한나라, 위나라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아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막는 시설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함곡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쭉쭉 고속도로 같이 인터체인지도 있고 하니까 잘 뚫려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이런 길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 함곡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주위에 해자까지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막아서 이것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곡관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함곡관의 위치가 여기가라고 하는 걸 아셨으니까 한번 이제 중요하게 이걸 딱 중앙에 놓고 보시죠. 그러면 이 함곡관, 여기 함곡관, 지금은 행정구역상 여기가 이제 산문협인데 산문협시의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침략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막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였다. 그래서 이 함국관에 관련된 고사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처음인데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예.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하다 보면 더 좋아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